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52만원이고요. 또 불안해지고 있죠. 오늘은 마이너스 14만원입니다. 손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날이었고요. 지금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다 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시간에 걸려서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모두 파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아침 방송할 때 미정시는 FMC 그 회의록 발표가 이제 하루 남았다 그러거든요.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해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회담도 하루 연기되긴 했지만 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계속 전쟁이 장기화되기보다는 수도 키이우가 지금 완전히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이 되든지 아니면 점령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어떤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확진자 이게 지금 계속 걸립니다. 마음적으로. 지금 시간 미국 선물지수가 또 뒤로 쭉 빠지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오늘은 중국 증시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보시면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4.88%나 빠졌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홍콩 항생지수도 지금 6% 가까이 빠져버렸고요. 그러니까 저점 이탈하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많이 심하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 보자면 대충 한 여기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이 정도로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얘가 계속 빠지니까 미국 선물지수가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지수도 장중에 잘 버티고 있다가 장 끝날 즈음부터 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해갖고 쭉쭉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면 이제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랬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쪽을 보면 되는데 원자재 가격은 지금 보면 금 가격도 1934달러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WTI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97.84니까 예전에 급등하기 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많이 빠진다는 게 아무리 봐도 이게 코로나 확진자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이 지금 아침에 제가 찾아보니까 확진자가 3,300명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전날 1,몇백 명에서 3,300명으로 2배 이상 뛰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확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진시를 지금 봉쇄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존의 코로나 확진자는 전파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봉쇄를 해버리면 봉쇄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봉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진단키트로 검사를 다 해버리게 되면 확진자를 찾아갖고 격리시켰어. 이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지금 37만원 달리고 있는데 36만이죠. 이게 K방역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36만으로 나오는 이유는 의심 환자가 발생됐을 때 PCR 검사로 가는 순간에 벌써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파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워낙 빨리 전파가 되니까.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확진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벌써 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전파가 다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접촉자들 다시 검사를 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벌써 하면 그 다음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명이 확진자가 생기면 1, 2, 4, 8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쫙 연결돼서 번지는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다던 K방역으로도 못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생기면
도시 전체를 봉쇄해가지고 거기서 확진자가 있는지 계속 검사해가지고 확진자 0명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해서 격리시켜 놓습니다. 그럼 확진자가 나오는 사람들 다 그 분리 다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가면 확진자가 다 없어지게 되겠죠. 확진자 0명 되면 오픈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 오미크론은 그게 안 될 거라는 얘기죠. 봉쇄하기 전에 벌써 하면 그 옆에 쪽으로 전파가 됐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은 봉쇄 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그냥 봉쇄돼 버리죠. 그럼 거기에 만약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생산이 멈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진자가 나와버리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전 세계의 생산 시설이라고 말하는 중국이 멈춰버린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제품이 없어가지고 상품이 없어서 물가가 더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제가 너무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중국 증시 급락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미국 증시 또한 중국의 어떤 위기 상황이면 그 전 세계의 생산 기지라고 말하는 중국이 생산이 둔화되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생산이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재들이나 중국산의 어떤 물건들이 멈춰버렸을 경우에 그 전 세계 다른 쪽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급락하는 부분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 세계 증시가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그 지금 제가 잠깐 날 때 돼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한 요 정도 왔다가 올라가 꼬리 달고 올렸다가 지금 잠깐 날 때 돼가지고 쭉 빠져버렸고 얘가 밑으로 빠지니까 미국 선물지수도 같이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연유이기 때문에 종목 가지고 넘어가려고 잡아놨다가 이 케이롱 실링코도 잡았었어요. 사실은 잡았다 시간에서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 팔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종목 좀 더 얘기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노출된 재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은데 중국의 확진자가 만약에 급증해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이렇게 가버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다.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다 퍼졌기 때문에 이제 걸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탑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K방역으로 그동안 확진자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번지니까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쫙 번져갖고 순식간에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지금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초반에 그 3년 전인가 그때 초기에 그 우한 코로나 때 말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돼서 번지면 엄청난 속도로 번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물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보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 던지고 이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중국이 오미크론 확진자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불안한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보는 걸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잘 맞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진 종목 설명이요. 원전 관련해서 일진파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바로 정리했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보합에서 팔아주시면 돼요. 일진파워 26,150원에 팔았거든요. 26,150원이니까 26,150원 거의 뭐 50원 남기고 팔았으니까 보합에서 팔았습니다.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은 서전 기전이 대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원전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대장을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신기계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대장으로 끌어올렸었죠. 어저께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진파워 얘도 상한가 들어가서 땡겨올리는 그 힘을 보여줬었어요. 그 다음 우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들이 제일 최초에는 보성파워텍이 올라갔었죠. 보성파워텍이 가장 강했었고 그 다음 바톤 받은 게 이제 일진파워하고 한신기계였고 한신기계는 여전히 아직 살아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고, 그다음 오늘은 서전 기전이 강하게 땡겨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가 갖고 있던 일진파워는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힘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해버렸습니다. 바로 본전에 그 가장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힘없는 건 던지자 이런 마음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도 오늘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트코인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또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은 잘못 잡았다. 처음부터 제가 이 기대를 거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건 손절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요것도 조금 우리 기술 투자 8,340원에 팔았네요. 뭐 본전은 고사하고 뭐 쭉 흘러내려 버리는데요. 8,340 여기서 팔았겠네요. 2차로 더 빠지려고 여기쯤에서 팔았던가요? 대충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리 기술 투자 이쪽은 비트코인 관련주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비덴트부터 제 머릿속에서 지우겠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안 될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버릴 거야. 얘 때문에 지금 며칠째 엉뚱한 헛다리 짚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드림 시큐리티도 그 디지털 정보 해가지고 데이터 관련주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보안이 올라갈 것이다. 나름대로 스토리를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못 가는 것 같아요. 보안 관련주 오히려 엑셈이라는 종목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주고 얘가 가장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갭 뜨니까 눌렀는데 오늘 다시 돌리는 걸로 봐서 차라리 엑셈이 좋은 것 같고 나머지 K사인 얘는 어제 팔아버렸죠. 드림 시큐리티가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삐리리한 거 들고 있다가 총 맞으면 안 되니까요. 그 정리해버렸고 그 다음 이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이건홀딩스하고 덕신하우징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뭐가 나왔냐면 스팸 과다 지정 종목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찾아보니까 동호회나 이런 데서 이제 추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스팸 메일 같은 거 막 보내는 그런 거 신고 들어오는 거 체크해가지고 신고가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면 스팸 과다 종목 뭐 이렇게 지정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바꿔 말하면 의도적으로 누군가 어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를 보여주는 그런 게 스팸 과다 주의 경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떨어지니까 끌어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려고 기다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라가면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죠. 그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올라가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빠져버렸어요 밑으로.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팔고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았는데 지금 현재 100만원치가 남아있어요. 덕신하우징이 이거 2076원인데 평균 단가가 이게 이제 아침에 바로 팔고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2076원 요쯤에서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잡았는데 지금 시간에 걸려서 지금 매도 주문 나눴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관련한 테마가 한번 시세를 줄고 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쭉 가져가려고 마음먹고 잡긴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불투명해가지고 재건축이고 뭐고 지금 잘못하면 급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 윤석열 당선인 공약 관련한 테마로 원전 테마하고 그 다음 재건축 테마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정부 관련한 테마 그 다음 원격 의료 테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는 돌아가면서 지금 대장 바꿔가면서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재건축 관련한 부분은 신원종합개발 얘가 대장으로 한번 올리고 나서 얘가 못 가니까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신원종합개발하고 히림하고 뭐 삼부토건 요런 애들이 대장격인데 얘들이 못 올라가니까 뒤에 후발주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홀딩스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는데 잘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얘도 지금 주문 넣어놨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시간에서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요. 안 팔리면 또 할 수 없고 일단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테마는 돌기 때문에 원전 테마 다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증시 급락하는 거 보고 나니까 이 급등하더라도 그러니까 급등해서
올릴 수 있는 기대 수익하고 시장이 무너져 가지고 급락했을 때 손절하는 이 손실 부분하고를 비교했을 때 밑으로 빠질 위험성이 더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은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고 시장이 나빠 보여서 던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 체결 안 되면 그냥 그 본전 가격이 지금 주문 넣어놨거든요. 체결 안 되면 그대로 가져가고 만약 체결되면 매도를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잡은 종목인데요.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지금 한 345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원래 얘를 어떻게 했냐면 SD 바이오센서 제가 오늘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진단키트 관련주를 일단 주목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중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국에도 진단키트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중국은 한 도시를 봉쇄하면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 다 검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PCR 검사는 물론 거기서 하겠지만 중국도 자가진단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증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진자가 안 생기면 괜찮겠지만 생긴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 그렇게 됐었으니까 중국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미래를 보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도 자가진단키트가 필요할 건데 중국산 자가진단키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는 자가진단키트도 중국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많이 그 공급이 됐지만 확진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쓰임새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수요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중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기대감으로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진단키트 같은 연주를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SD 바이오센서가 제일 강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 매매하자, 대장을 잡자 이런 생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던 게 엑세스 바이오도 뒤에 따로 올라갔네요. 일봉 한번 볼까요? 누가 대장인지 봐야 되니까. 얘는 지금 완전히 뒤로 끄겠다가 너무 많이 빠져서 들어올린 거고요. SD 바이오센서 보시면 어제부터 돌리려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보다 오히려 조금 더 강해 보였어요. 휴마시스는 지금 그 모양이 지금 밑으로 다 빠졌다가 반등 느낌, 너무 많이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 느낌이고 SD 바이오센서는 어제부터 안 빠지고 방향을 돌리는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 벌써. 그래서 얘가 가장 강해 보였는데 아침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SD 바이오센서가 대장이라고 치고 이제 잡은 거예요. 어디서 잡았냐면 56,600원에 잡았습니다. 56,60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했는 게 요쯤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릴 때 그래서 56,600원 여기서부터 56,600원 56,8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다시 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58,500원 올라갔다 마지막에 떨어졌구나 밑으로. 그러니까 58,500원 SD바이오 57,500. 이건 그겁니다. 그 마지막 종가라서 체결 안 될까 싶어갖고 높이 잡아놔서 그런 거예요. 57,500원에 종가에 다시 매수를 더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45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팔고 SD 바이오센스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만약 밑으로 꺾인다면 하락한다면 인버스 쪽으로 반대로 이제 지수 반대로 움직이는 뭔가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내려가는 그 지수가 하락하는 이 부분이 국내 증시로 봤을 때 만약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하락하는 이유가 코로나 중국의 확진자가 늘어나서 하락한다고 가정한다면 인버스 종목은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 늘어나는 이쪽에 관계되는 진단키트가 인버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본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얘를 잡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돌려놨고 여기서 중국의 확진자 숫자가 발표 나오는 게 아침에 제가 봤던 게 3,300명인데 이게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10,000명 이상 늘어나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런 기대감으로 진단키트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부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SD 바이오센스 그 상하이 공장이 있다는 식으로 글을 써놓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있다면 중국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엄청난 수요가 생길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다른 거는 다 정리할 생각이고요. SD 바이오센스만 한 345만원 정도 이 정도만 가지고 승부를 보는 쪽으로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돼서 올라갈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중국 증시가 어제부터 계속 지금 눈에 좀 거슬립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어제도 상당히 불안해 보였거든요. 어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아니 중국 증시 왜 이렇게 빠지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빠지는 건 그보다 더 심하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가 하락이 멈춰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좀 그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요. 일단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수가 밑으로 꺾여서 내려간다면 하락할 때는 그 현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낫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또 미증시가 빠지고 나서 내일도 시장이 안 좋다면 보유 종목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화 시키는 방향으로 현금화 한 다음에 이 소나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바닥 다지는 거 보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괜히 안 좋은 장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확률이 떨어지는 장에 배팅해 가지고 가슴 졸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제가 시장에서 못 본 부분 이런 게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내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보통 한 7시쯤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아침 시황 방송을 해가지고 한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영상을 올리게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같이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함께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